실적 발표 기업 하나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도 많이 친숙한 기업이죠. 네이버인데 일단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최선 대표의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호실적을 내면서 오늘은 비록 이제 주가가 밀리기는 하지만 바닥권을 탈피하는 흐름을 점차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방향성은 상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이제 끝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슈 보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증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7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 5,253억 원 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부 내용을 보면 광고 부분이 전년비 11% 성장했고요. 이 광고 시장이 경기 위축으로 많이 상당히 좀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9.3%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매년 개선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투입 자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도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했어요. 서치와 이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모두 다 역성장 없이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부문마다 성장을 완만하게 하고 있다. 요걸 이제 포커스로 두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커머스 부분을 한번 보시면 티메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가 국내 이제 그 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10% 미만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어디가 많이 흡수를 할까? 쿠팡,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흡수를 합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규모가 크니까요. 물론 이제 G마켓이나 뭐 옥션 같은 업체도 흡수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에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티메프의 수요를 좀 흡수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쇼핑몰로 가자라는 심리도 커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았고, 또 여기 보시면 모바일 메인의 일평균 체류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바일 시장이 온라인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이 시간이 어때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 컴퓨터가 집에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쓰시는 분도 많아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핸드폰 혹시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노트북 요 정도를 쓰고 PC 자체를 아예 집에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폰의 이용이 올라가게 되고 스마트폰 쇼핑도 당연히 증가하죠. 스마트폰을 통한 네이버 검색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 모바일 부분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모바일 부분이 성장하니까 온라인 PC 부분이 역성장하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모바일 시장의 성장 폭이 PC 온라인 시장의 그 역성장 폭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성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컨퍼런스 콜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요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내년 상반기 별도 앱을 출시한다.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메프 사태 이후 또 안전한 대형 쇼핑몰로 이제 수요가 몰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걸 이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어요. 소비자에게는 인공지능으로 개인에 특화된 새로운 차원의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AI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은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죠. 10년, 20년 동안 쌓여온 검색 기록, 서치 기록, 개인 특성화 기록,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수한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면 소비자에게 특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업체들 보면 통신업체, 그리고 뭐 이런 플랫폼 업체, 그죠? 왜 이런 업체들이 AI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도 개인의 정보 레퍼런스는 어마어마하게 축적하고 있죠. 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이 AI 시너지를 가졌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플랫폼 업체 중에 AI 모멘텀을 확실하게 장착한 기업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에 대한 그 정보 수집만 가능하다면 어차피 마이데이터도 이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 사용만 허가가 된다면 개인에게 특화된 쇼핑을 검색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를 많이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청바지 광고를 띄워주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특화된 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 C라는 브랜드를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은 D 브랜드도 좋아한다 라고 하면 D 브랜드도 서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직접적인 타겟팅 광고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하게. 네, 그래서 AI를 활용한 이런 쇼핑 부분에 대한 컨텐츠 확대를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폭넓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검색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요약해주는 AI 브리핑을 내년 모바일 통해서 검색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챗 GTP가 있잖아요. 그래서 챗 GTP와 어떻게 보면 조금 견줄 수 있는 이런 검색 서비스도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의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클립 재생수도 연초 대비해서 80% 이상 성장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제 네이버의 P 밸류입니다. 요게 이제 몇 개월 전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는 약간 바뀌었지만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P 밸류를 보시면 24년, 25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업체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다고 보이진 않죠. 그래서 카카오, 쿠팡, 아마존, 그리고 메타와 구글이 이제 네이버보다 조금 높고 중국 업체들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적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재무제표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계속해서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성장. EPS 9,900원, 만원 정도로 평가를 할 때 현재 주가 기준 대비 PE 밸류는 17.5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균 대비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 카카오는 수익성이 거의 사실은 없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EPS도 여기서 적자가 찍힌 상황이고 올해 EPS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개선과 더불어서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성장까지도 모두 다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차트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면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 정말 많이 빠졌죠. 코로나 특수 이후에 그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다 망가뜨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 하단을 한번 깼습니다.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여기겠죠. 여기 요 부분의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가 사실 작은 매물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승 돌파를 하다가 밀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고가 돌파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패턴이냐? 다중바닥 패턴입니다. 제 강의 영상 패턴 강의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한 20만원 선까지는 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적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다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